실명 위기에도 한글을 포기 못한 세종대왕의 눈물. 우리가 몰랐던 세종대왕의 진짜 얼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세종대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0,000원짜리 지폐 속 인자한 얼굴, 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 치국이와 해시계를 발명한 과학자. 아마 이 정도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세종대왕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화려한 업적 뒤에 숨겨진 전혀 다른 세종대왕을 소개하려 합니다. 눈이 멀어가는 공포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사람, 온몸이 병으로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백성을 향한 마음만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찬란한 업적의 이면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홀로 삼켜야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은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외롭고 두려웠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세종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책벌레 왕세자, 그리고 예고된 비극.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도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형들이 활 쏘고 말 달리는 것을 즐길 때 이도는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고 또 읽고 베끼고 또 베끼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독서열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여서 아버지 태종이 걱정할 정도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종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책이 좋아도 몸을 먼저 챙겨라. 학문이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버지의 걱정은 사실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이도는 어릴 때부터 약한 체질에 눈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이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치워도 이불 속에서 몰래 읽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의 독서 습관이 훗날 조선 최고의 성군을 만들어낸 바탕이 되었지만 동시에 평생 그를 괴롭힐 병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도는 1418년 22살의 나이에 조선 제사대 임금세종으로 즉위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공부를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신하들과 경연을 열어 학문을 토론하고 밤늦게까지 혼자 연구하고 새벽이 되어도 촛불 아래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신하들이 제발 좀 쉬시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생활 습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고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과식을 즐겼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의학적 기준으로 보면 비만과 당뇨의 위험 인자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았던 셈입니다. 결국 세종이 30살 무렵부터 본격적인 건강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경고는 바로 눈에서 왔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밝은 곳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 글자가 2개, 3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눈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세종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것 같다. 이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공포와 절망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왕이라는 자리는 국정을 눈으로 살펴야 하는 자리입니다. 신하들이 올린 문서를 읽고 지도를 보고 백성들의 민원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눈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종에게 실명의 공포는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몸, 꺾이지 않는 의지.
시력이 나빠지면서 세종의 건강은 전방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세종이 앓았던 병들을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당뇨병을 지목합니다. 당뇨는 합병증의 병입니다. 눈이 나빠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종은 관절이 부어 걷기가 힘들었고 소화기 질환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피부에는 종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이 앓은 병의 종류가 수십 가지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신하들은 전하, 제발 온천에 다녀오십시오. 요양을 하셔야 합니다. 몸을 돌보지 않으시면 나란 일을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간청했습니다. 세종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제로는 쉬지 않았습니다. 온천에 갔다가도 그곳에서 문서를 받아 처결하고 신하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몸은 요양 중이었지만 머리와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몰아붙였을까요? 세종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이 그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양반이 아닌 이상 평생 글을 읽지 못하고 죽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없고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고 관리에게 속아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는 백성들. 세종은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세종이 남긴 훈민정음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뜻을 통하기가 어렵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세종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자의 선언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연민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와중에 세종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또는 믿을 수 있는 왕자들과 함께 몰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흐릿해진 눈으로 획 하나하나를 그려나가는 그 고독한 밤들. 손끝이 떨리고 눈이 시려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는 날에는 누워서라도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신하들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이었고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버리고 새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자칫 사대 질서를 거스르는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지편전 학자 최만리는 대표적으로 반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그것이 당시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세종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어떤 때는 직접 반대 신하들을 불러 설득했고 어떤 때는 왕의 권위로 밀어붙였습니다. 몸이 아파 조정에 나오지 못하는 날에도 한글 연구에 관한 지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눈이 멀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옥체가 저리 편치 않으신데 학문을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하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백성들은 눈을 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한마디가 세종이라는 사람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눈이 꺼져가는 동안 그는 수천만 백성들의 눈을 밝히는 일에 남은 생을 걸었습니다. 1443년 겨울 마침내 훈민정음이 완성됩니다. 세종의 나이 46이었습니다. 한글을 세상에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의 시력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글자를 정작 본인은 더 이상 또렷하게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의 아이러니인지 아니면 세종이 선택한 헌신의 대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00년 뒤 우리에게 남겨진 것. 세종대왕은 1450년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젊다고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평생을 병과 싸우며 살았던 그에게 54살은 이미 몸이 한계를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조선은 달라졌습니다. 한글이 퍼져나가면서 평민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여성도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으며 억울한 백성도 자신의 사연을 글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꿈꿨던 세상이 그가 떠난 뒤에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오늘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창제 원리가 현대 음성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500년 전에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문자가 21세기의 학문적 잣대로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밤잠을 못 자고 흐릿한 눈으로 획 하나하나를 고민했던 세종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관절이 아프고 기력이 딸려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는 그 답답함. 세종대왕도 우리와 똑같이 그 고통을 느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병이 비켜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몸이 아프면 괴롭고 눈이 안 보이면 두렵고 내일을 알 수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우리와 달랐던 것이 있다면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시선을 어디에 두었느냐입니다.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내 곁의 사람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 그 소박하고도 따뜻한 바람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글을 읽고 쓰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대본도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말도 한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도 자녀에게 보내는 카카오톡도 손자에게 적어주는 생일 카드도 모두 세종대왕이 눈을 잃어가며 만들어낸 28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한글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이 글자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피눈물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문자 하나하나에 600년 전 한 왕의 온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내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몸으로 그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세종의 마음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는 하루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군 세종대왕의 숨겨진 이야기,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된 수양대군, 그리고 그를 둘러싼 기이하고 서늘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